2년 만에 F1 캘린더로 복귀한 싱가포르 그랑프리는 FP3와 퀄리파잉 그리고 메인 레이스까지 이어진 폭우로 인해 많은 변수가 생겼고 F1 캘린더에서 가장 드라이버들에게 체력적인 부담이 큰 트랙인 만큼 혼란스러운 레이스가 펼쳐질 거라 예상되었습니다. 새롭게 포장된 노면과 비로 지연된 FP 세션들과 퀄리파잉은 상위 그리드에 포진될 거라 점쳐졌던 드라이버들을 낮은 그리드 포지션으로 밀어냈고 다른 드라이버들에게는 상위 그리드에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많은 드라이버 실수와 사고 이후 레이스는 2번의 세이프티카와 3번의 버추얼 세이프티카 상황으로 지연되었고 결국 F1의 2시간 레이스 시간 제한으로 예정된 61바퀴를 채우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레드불의 세르지오 페레즈가 모나코에 이어 다시 한번 스트릿 서킷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페라리는 샤를 르클레어와 카를로스 사인즈가 각각 2등과 3등을 차지하면서 더블 포디움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흥미로웠던 뒷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즌 퀄리파잉 세션마다 가장 좋은 폼을 보여준 샤를 르클레어는 싱가포르에서도 까다로운 노면 상태를 잘 파악하면서 이번 시즌 9번째 폴 포지션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노면이 점점 더 마르면서 드라이 컨디션으로 변하는 시점에서 슬릭 타이어를 사용한 드라이버들은 플라잉 랩을 달리면 달릴수록 랩타임이 좋아졌고 르클레어는 마지막 랩에서 몇 번의 잔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폴 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퀄리파잉이 끝나고 르클레어는 오히려 마지막 랩이 아닌 그 직전의 랩이 훨씬 더 깔끔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노면의 컨디션이 마지막 랩 때 제일 좋았다. 마지막 랩에서 13번 코너에서 락업을 하면서 실수했고 16번 코너에서 런오프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퀄리파잉이 끝났다. 하지만 우리의 차는 이번 주말 내내 매우 경쟁력 있었고 까다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마지막 랩에서의 실수가 아쉬웠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산술적으로 자신의 통산 2번째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이 가능했던 레드불의 맥스 베르스타펜은 퀄리파잉에서 나온 팀의 어이없는 연료 계산 실수로 8번 그리드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퀄리파잉이 끝나고 베르스타펜은 마지막 랩 전에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나쁘지 않은 랩타임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팀은 그 플라잉 랩을 포기하라고 지시했고 마지막 랩이 끝날 무렵 피트로 돌아오라는 무전을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제서야 알아차렸다. 연료가 부족했다. 처음부터 연료를 적게 채우고 나왔다거나 아니면 계획에는 없던 6랩을 달려야 하는 상황이었더라도 충분히 세션 도중 센서를 통해 남은 연료량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 랩보다 훨씬 전 무슨 상황이 일어날지 예상했어야 한다. 매우 기분이 언짢고 팀의 노력을 이해하지만 나도 실수를 할 수 있고 팀도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무조건 그 실수를 납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모나코와 비슷한 성향의 트랙이고 작전을 통해 메인 레이스에서 순위를 끌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레이스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시즌 아직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메르세데스는 루이스 해밀턴이 4번이나 우승한 싱가포르에서 반등을 노렸습니다. 애매한 오액과 드라이 컨디션 중간쯤의 노면 상태에서 해밀턴은 폴 포지션의 르클레어보다 겨우 0.05초 뒤처진 랩타임으로 3번 그리드를 차지했습니다. 퀄리파잉이 끝나고 해밀턴은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앞선 차들의 페이스가 너무 빨랐다. 완벽한 랩을 달렸다면 폴 포지션이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쉽지 않았다. 마지막 랩에서는 그립이 부족했다. 하지만 2번째 줄에서 레이스를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팀의 노력도 너무나도 고마웠고 내일 메인 레이스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해밀턴의 팀메이트인 조지 러셀은 Q2에서 탈락하면서 11번 그리드로 밀려났습니다. FP 세션에서 꾸준히 락업과 언더스티어를 내면서 실수를 한 러셀은 퀄리파잉에서도 차의 밸런스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퀄리파잉이 끝나고 러셀은 FP1부터 이어진 문제였다. 코너 진입 시 감속을 하려고 해도 스로틀이 계속해서 입력되는 느낌이었다. 차의 속도가 원하는 만큼 줄어들지 않았기에 저속 코너를 전혀 공략할 수 없었다. 누가 뒤에서 차를 미는 느낌이었다. 퀄리파잉 첫 번째 랩부터 문제가 점점 더 심해졌고 이번 주말 우리 차의 페이스가 매우 좋았던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아쉬운 결과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메인 레이스 직전 다시 한번 거세진 비로 인해 레이스는 무려 1시간이 넘게 지연되었고 FIA는 레이스의 이벤트 시간 제한인 3시간을 옮기면서 레이스가 단축되는 것을 방지하려 했습니다. 모든 드라이버들이 인터미디어 타이어를 선택한 가운데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2번 그리드의 세르지오 페레즈가 휠스핀을 낸 르클레어를 추월하면서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8번 그리드에서 출발한 베르스타펜은 시작부터 안티스톨을 작동시키면서 매우 느린 스타트를 끊었고 12등까지 순위가 떨어지면서 힘든 레이스를 펼쳐야 했습니다. 페레즈는 르클레어와의 거리를 벌리는 데 실패했고 8번째 랩이 끝날 무렵 둘의 차이는 겨우 0.8초였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 저위 관유가 라티피와 충돌하면서 첫 번째 풀 세이프티카가 발동되었고 11번째 랩이 시작될 무렵에야 레이스는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20번째 랩에서야 선두를 달리던 페레즈는 르클레어와의 차이를 2초까지 벌리는 데 성공했고 21번째 랩에서 베르스타펜과 휠투휠 배틀을 벌이던 페르난도 알론소의 파워 유닛 문제로 첫 번째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발동되었습니다. 선두권에서는 그 누구도 피트인을 하지 않았지만 파워 유닛, 하이브리드 시스템, 전자제어 장치 등등 많은 파츠들을 퀄러파잉 후 교환하면서 피트레인에서 레이스를 시작한 러셀이 맨 처음으로 피트인을 하면서 미디엄 타이어로 교체하는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러셀은 피트를 빠져나오자마자 후방이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고 슬릭 타이어를 사용하면서 전혀 이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26번째 랩에서 나온 윌리엄스의 알렉산더 알본의 사고로 다시 한번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발동되었고 큰 사고가 아니었기에 금방 해제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 다음 랩에서 나온 알피나 에스타반 오콘의 파워 유닛 문제로 세 번째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발동되었습니다. 30번째 랩이 되어서야 다시 그린 플래그가 나왔고 페레즈는 32번째 랩이 끝날 무렵 르클레어보다 3초가량 앞서 있었습니다. 33번째 랩에서는 3등을 달리고 있는 사인즈를 추격하던 해밀턴이 실수를 범하면서 벽과 부딪혔습니다. 이 시점에서야 러셀의 미디엄 타이어는 온도가 올라왔고 점점 더 말라가는 노면의 상태와 맞아 떨어져 가면서 인터미디어 타이어보다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확인한 모든 팀들이 서둘러 드라이버들을 피트인 시켰지만 알파타우리의 유키 치노다가 36번째 랩에서 피트를 빠져나오면서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냈고 이번 레이스의 두 번째 세이프티카가 발동됩니다. 선두권의 드라이버들은 이미 대부분 피트인을 한 상태였고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와 다니엘 리카르도만이 피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이프티카 상황에서의 단축된 피트인 이득을 챙기면서 순위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이프티카 리스타트 상황에서 베르스타펜은 앞선 노리스를 상대로 바로 추월 시도를 했지만 6번 코너에서 심하게 락업을 하면서 타이어에 플랫 스팟을 만들어냈고 바로 다음 랩에 피트인하면서 13등으로 떨어졌습니다. 레이스 초반부터 이어진 여러 번의 옐로우 플래그 상황으로 인해 레이스는 조금씩 늘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2022 싱가포르 그랑프리는 예정된 61바퀴를 다 달리지 못하고 2시간의 레이스 예정 시간에 맞춰 레이스 거리가 단축되었습니다. 슬릭 타이어로 교체한 시점에서 르클레어의 페이스는 페레즈보다 빨라 보였고 페레즈는 파워 유닛의 출력이 코너 진입 시와 탈출 시 이상하다는 무전을 전달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페레즈는 노련하게 르클레어를 수비하는 데 성공했고 르클레어는 결국 47번째 랩 16번 코너에서 오버스티어를 내면서 DRS 사용 허용 범위 밖으로 밀려나면서 추격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나온 규정 위반으로 페널티가 두 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레드불은 페레즈에게 페이스를 끌어올려 2등인 르클레어와 최소 5초 이상의 차이를 벌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페레즈는 59번째 랩이 끝나고 첫 번째로 체커 플래그를 받으면서 레이스를 완주했고 르클레어와 7.5초의 거리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페레즈는 두 번의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F1 스포팅 레귤레이션 조항 55.10에 명시된 레이스 리더는 세이프티카와 차 10대분 이하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FIA는 10번째 랩에서 나온 첫 번째 세이프티카 상황에서는 웻 컨디션 때문에 정상 참작이 가능했다. 그래서 페레즈에게 타임 페널티보다는 경고가 주어졌다. 하지만 36번째 랩에서 나온 두 번째 세이프티카 상황에서는 이미 첫 번째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경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규정을 위반했기에 5초 페널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페레즈는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세이프티카를 따라갈 수 있는 구간에서는 세이프티카가 속도를 줄였고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구간에서는 속도를 올렸다. 하지만 오늘 같은 노면 상태와 날씨는 정상적이지 않았고 특히 마지막 섹터는 더욱더 세이프티카를 따라가는 게 힘들었다. 스튜어드들은 내 설명을 듣고 충분히 그 상황을 이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싱가포르 그랑프리 우승에 대해서는 내 커리어에서 가장 뛰어난 퍼포먼스였다. 타이어의 온도 관리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레이스를 지배할 수 있었다. 마지막 몇 바퀴는 정말 힘들었지만 레이스 당시에는 피곤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모든 피로가 몰려왔다. 오늘 이 우승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베르스타펜이 일본에서 우승을 확정짓는다면 더 의미 있을 것이다. 팀과 혼다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2등으로 레이스를 마무리한 르클레어는 내가 DRS 사용 가능 구간 밖으로 밀린 순간부터 페레즈의 페이스가 빨라졌다. 더티에어가 까다로운 노면 상태와 합쳐져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난 몇 번의 실수를 범했다. 최대한 직선 구간에서 추월을 노려봤지만 여의치 않았고 브레이킹 존에서 조금 더 늦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안쪽을 파고들 수도 없었다. 코너의 안쪽 노면 상태가 어떤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무리한 추월을 시도하고 싶지 않았다. 레드불은 타이어 교체 이후 6번 혹은 7번째 랩이 돼서야 페이스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우리는 타이어 교체 직후 처음 6번이나 7번째 랩까지 페이스가 매우 좋았다.
스타트 장면에서의 휠스핀도 혹시 내 실수였는지 아니면 차의 문제였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편 이번 레이스에서 몇 번의 실수를 범한 해밀턴은 이런 실수들에 연연하면서 자신을 자책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해밀턴은 사인즈를 쫓아가다 벽에 부딪힌 순간 포디움에 올라갈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가끔씩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실수로 내 자신을 자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드 위의 모든 드라이버들에게 매우 까다로운 컨디션이었고 차의 셋업 문제는 비가 올 때 더욱더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사고 직후 처음 몇 개의 코너를 돌 때는 차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곧 프런트 윙의 엔드플레이트가 땅에 끌리는 걸 확인했고 윙을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다. 스타트 때 사인즈와 뒤엉켜 바깥으로 밀린 건 그냥 레이스 도중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무전으로 사인즈를 언급한 건 스튜어드들에게 내가 일부러 바깥으로 크게 돌지 않았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다. 레이스 초중반 사인즈의 페이스가 왜 그렇게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그를 추월할 만큼의 페이스는 없었다. 하지만 만약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3등을 유지했다면 앞선 2명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스 초반 무전으로 타이어 선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은 이미 퀄리파잉에서 사용한 인터미디엇 타이어가 아예 새로운 인터미디엇 타이어보다 온도를 올리기 쉬웠고 그립이 높았기에 팀에게 마모된 인터미디엇 타이어 사용을 건의했지만 팀의 작전에 따라 새로운 인터미디엇으로 레이스를 시작한 것에 불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그랑프리에서 고전할 거라 예상되었던 맥라렌은 노리스가 4등, 리카르도가 5등으로 레이스를 마무리하면서 더블 리타이어한 알핀을 제치고 컨스트럭터 순위에서 4등으로 올라섰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리카르도는 이런 좋은 결과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했다. 내 마지막 탑5는 작년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였기에 이번 시즌에는 단 한 번도 5등 안에 들지 못했다. 이번 시즌은 쉽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레이스가 잘 풀릴 거라고 믿고 있었다. 두 번째 세이프티카가 나오기 전에 피트인의 슬릭 타이어로 교체하는 게 좋아 보였지만 그 시점까지는 노면의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계속해서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치노다의 사고로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리스는 리카르도는 매우 좋은 레이스를 펼쳤다. 오늘 우리는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한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결과는 예상할 수 없었고 모든 팀 멤버들과 특히 작전팀이 매우 훌륭한 서포트를 해줬다. 쉽지 않았고 매우 어려운 레이스가 될 거라 예상했지만 결국 이번 시즌 우리 팀의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번 싱가포르 그랑프리에서 자신의 커리어 350번째 레이스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F1 역사상 가장 많은 그랑프리에 참가한 드라이버가 된 알핀의 페르난도 알론소는 이번 시즌 계속된 차량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리타이어해야만 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알론소는 매우 실망했다. 싱가포르 그랑프리 전 이번 시즌 동안 차량 문제로 리타이어하면서 최소 50점은 잃었다고 생각했다. 이번 그랑프리에서 다시 한번 리타이어하면서 10점 정도 손해를 받고 이번 시즌 60점이나 되는 포인트를 놓쳤다. 만약 지금 내 드라이버 챔피언십 순위에 60점을 추가한다면 이번 시즌은 완전 다르게 흘러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그랑프리에서 보여준 우리의 성능 향상은 매우 고무적이었고 난 매우 높은 수준의 레이스를 펼쳤다고 생각한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알핀의 파워 유닛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없습니다. 정말 많은 옐로우 플래그, 세이프티카, 버추얼 세이프티카, 레이스 스타트 지연 등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나온 싱가포르 그랑프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싱가포르에서 우승을 확정짓진 못했지만 다음 그랑프리인 일본 그랑프리에서 우승과 패스티스트 랩을 둘 다 챙겨간다면 다른 드라이버들의 순위와는 상관없이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캘린더로 복귀한 일본 그랑프리는 과연 어떠한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낼지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